감옥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 1. 아가, 느티의 그루터기 찬설이 견디며 남긴 아픈 나이테 결마다마다 떼지어 날며 이 나무 저 나무 대롱거리는 참새들 몸짓에도 조각난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그 먼 창에도 생각하지 말자, 생각을 말자, 머리를 흔드는 그 순간에도 너는 있다, 내 사랑아. 2015년 1월 22일 엄마 황선. 네, 반갑습니다.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저희가 얼마 전에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모이게 됐습니다. 네, 먼저 소개부터 할까요? 네, 저는 황선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사회를 맡은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전인 영입니다. 네, 저도 진인데. 선의 남자잖아. 예, 선의 남자. 윤기진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저희 얼마 만에 보는 거죠? 한 2달? 2달 됐나요, 언니? 지금 잘 지내셨으면 안 되죠. 네. 저는 지금 출산한 지 정확히 1달 보름 됐어요. 지금 젖먹이를 떼어두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네. 황선을 구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 방송은 황선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쵸. 방송은 황선을 구출하라. 이런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가끔 떼놓던데 요즘. 네. 남편을 잘 둬서.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 그래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이 주권 방송을 통해서 얻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고 또 전해진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지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황선을 구출하려고 이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도대체 왜 황선이 구속까지 되었나 이 사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부당하게 지금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이 과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검찰이 구속을 하려고 해서 기소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우리 선의 남자분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검사가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그 영장 청구서라는 게 있어요. 이유들을 쓴 문서인데 218페이지? 예. 네. 양으로 따지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보통 책 한 권이요. 예, 영장 청구할 때는 간단하게 좀 써서 하는 건데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딱 검사가 뭘 주장하는지 딱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원래 핵심이 없으면 길어지게 예, 많죠. 그리고 주장도 거짓이 되게 많고 되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죠. 근데 영장 청구서를 전반적으로 처음 황선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그것만 쭉 봤을 때는 종북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선은 대학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만 산 사람이다 라는 그림이 그려진 청구서라서 뭐 때문에 딱 구속이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없고 저도 이미 그렇더라고요. 황선이란 사람은 종북이고 구속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한 편의 소설? 드라마. 네.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그 영장 청구서를 네. 봤거든요. 이제
오늘 방송을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네. 때문에 구체적 사유가 뭐냐 이거 봤더니 대부분은 선의 남자 자료던데요. 네. 선의 자료가 그러면 아니라 남편의 선의 남자 잘못 때문에 지금 자료들었어요. 구속된 건가요? 근데 또 제 자료예요. 제 USB에 있던 제 자료인데 제 재판 자료예요. 이전에 했던 재판 자료인데 그 검찰 영장 청구서에 또 실려 있는 자료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제 걸 가지고 검사가 요약 정리한 이전 네. 재판에서 그걸 편집도 없이 그대로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랬다고 문구를 하더라고요. 따가지고 네. 뭐 황선이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황선이 이렇게 소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 윤기진 씨가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은. 무죄를 네, 받은 네. 그 재판에서 검사가 윤기진 씨의 혐의라고 기소를 했던 그 내용이 적혀 있는 보관되어 있던 USB를 압수수색 때 가지고 가서 이것을 황선이 이렇게 했다라고 제출을 했고 네, 네. 법원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이제 네. 일사부재리가 있는 건데 일사부재리 얘기하기도 전에 이건 사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검사가 증거 만든 유기죠. 자료를 검사가 다시 써먹는 거니까. 네. 그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크게 보니까 제가 세 가지 혐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적 단체에서 활동했던 죄목 네, 이게 있고 뭐 종편에서는 이름도 잘 모르더라고요. 뭐 어떤 데서는 6.15 공동 실천연대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뭐 남측 6.15 본부라 그러고 네. 뭐 이제 이적 단체라고 이 법원에서 규정한 이 단체의 성원으로서의 활동했던 혐의 이런 걸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선의 남자가 갖고 있던 자료를 이적 표현물 소지, 반포 이런 제목에 하나 재고 이제 그럼 그 검찰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유명한 이 통일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매도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혐의 네. 이걸 담고 있는데 앞에 이 두 제목은 검찰이 이전 자료들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놨어. 당신의 이 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당신이 왜 종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인용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이렇게 담고 있거든. 그런데도 사주를 받아서 이걸 했다라는 대차 대조표를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토크 콘서트는 급한 나머지 대차 대조표가 없어요. 왜냐면 방송을 했으면 아니 이제 콘서트를 했으면 콘서트에 해당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찌됐든 걔네가 들었던 간에 아니면 영상을 찍었던 간에 이거에 대한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그 말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없더라고.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지상낙원을 얘기한 건 조선TV고 그다음에 그뭐 종북 빨갱이다 이 얘기도 검사 입에서 나온 거고 네. 사실 그러면 조선TV랑 검사를 종북으로 구속을 하든지 해야지 왜 황산한테 이렇게 첫 난리인지 번째 모르겠네. 그 6.15 남북 공동 실천연대 그 건에서 제 질문이 있는데 황선은 거기에서 직책이 뭐죠? 직책으로 기소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무슨 행사에 네. 참여한 거. 제가 가지고, 알기로는 예. 황선은 직책이 없죠 거기에서. 예. 무슨 뭐 의장이라든가 그런 게 대표라든가 아니죠. 심지어는 뭐 사무라든가 음. 총무라든가 이런 직책이 아예 그런 없는 분들은 사람이죠. 이미 재판을 다 8년 했죠. 전에 시작해서 예. 대부분 이제 그때 수사 당국이 얘기했던 건 주도한 사람들 수십 명은 재판을 했고 이게 또 이적 단체라는 표현이 그러긴 한데 대부분 집행유예, 불구속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주도했던 사람들도. 사람들은 다 그런데 예. 정작 1년에 한번 행사 참여했던 아내는 지금 유일하게 구속된 예. 그러니까 사람이 된 죄를 거죠. 만들어 놓고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까지 간 게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 단체에서 우리 선의 남자님이 저는 회원 아니었어요. 회원 예, 아니시고 예, 예. 그런데 1년에 한 번 간 게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 단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도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황선 첫 번째 그거였고. 그 8년 전 사건이고 해산된 단체인데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우리나라 검찰은 거의 곰국 수준이에요. 우려도. 뭐, 이 정도 우리면 손님들한테 예, 욕 먹죠. 거의 뭐 한우 곰탕에 프리맛 한 수준인데요. 예. 이제 뼈가루 나오겠어 진짜. 예. 아우. 막 소뼈가 막 부스러지겠어요. 구멍이 그렇지. 송송 뚫려서. 예. 그래서 사실
그 아내랑 저도 약간 긴장은 됐지만 구속은 생각도 네, 안 근데 했어요. 대부분 네. 법조계에서도 네. 이거는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게 거의 90% 이상의 저희들도 이제 내용을 아니까 그리고 아내가 한 이 정도 수사를 받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토크쇼는 없었고 받고 있던 내용인데 경찰 쪽에서도 이걸 기소하기는 애매하고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거나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토크쇼 그때죠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딱 종북 콘서트라고 딱 언급한 날부터 분위기가 이제 아 그때 일변했죠.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환관 네, 사건들이 네. 막 그때부터는 경찰들도 검찰도 이게 기소가 부담스러운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기소해야 되는 사안이 된 거죠.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사안. 그래서 저희도 놀랄 정도로 태도가 그쪽이 너무 강경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당황했죠. 당황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시민들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십상시가 무엇인가. 아 예. 예. 우리나라에 그러면 1인자 내시는 누군가 네. 예, 알고 싶었는데 종편에서 좀 재미를 봤어요. 시청률로. 예, 그래서 십상시 오늘 방송을 한다 이래놓고 앞에는 황선 신은미 종북 콘서트 한 30분 하고 십상시 얘기는 한 3분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위기에 처한 박근혜를 구해준 그렇죠. 이 황선홍과 땅콩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두 예, 가지. 두 여자를 두 여자를 다 박근혜를 구속시켰군요. 그러고 그럼 보니까. 저희가 청와대 진짜 감사표를 받아야겠는데요. 그럼요. 아내가 구했네요. 그럼요. 나라를 구했네, 나라를. 박근혜 씨는 지금 너무 고마울 거예요. 고맙겠네. 예. 예. 두 번째 그 사유가 그 재판 네. 자료, 그건 네. 역시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마지막이 종북 콘서트를 했다는 라고 건데 불린. 여기 있었던 분들 그 진님 안 오셨죠 그날? 둘이 안 갔어요. 오셨나? 안 오셨죠? 성견 지명 지금 있으셔. 알았어요, 진님 안 오셨고 영님 오셨고 그렇죠. 저 갔고 네, 선의 남자 네. 오셨었고 근데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북은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네. 저는 원래 강연 같은 거를 별로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나, 뒤풀이는 어디서 하나 이런 걸 좀 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더라고. 예,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이래서 네. 난 내가 못 들었나? 네.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면에 걸린 것처럼 종편에서 하도 개지랄을 하니까 진짜 지상 낙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못 들었나? 진짜 북을 찬양했는데 내가 넉넉히 있느라 못 들었나? 나는 못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국민을 비하기 상대로 주입한 거잖아요. 그런 걸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 세네. 네, 그렇죠. 좋다. 역시 조양녀야.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우연히 가다가 종편 방송에서 신은미 선생님이 종편의 아나운서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뭐 아니 그러면 신은미 선생님 또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에 물이 너무 맑다 이러면 거기 뭐 찬양하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북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여기서도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는 북쪽에서 가서도 남쪽에 뭐가 맛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구경하면 좋고 이런 얘기 하는데 북쪽에서는 나에 대해서 종남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여기서만 난리냐 이러면서 이제 너무 억울하고 아직 분한 인류 얘기를 사회 하시더라고요. 딱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한 시절도 없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할 리가 없고 근데 그때 TV조선 이런 거를 보면 지상 낙원에서 네모 칸까지 쳐서 다른 색깔로 네.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도 지상 되게 여러 낙원 번. 콘서트처럼. 예. 여러 거기에 번 정도가 몰려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 단체 무슨 회원들이냐 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종편에서 종편을 보고. 보시는 분들이 이미 저거는 지상 낙원 콘서트였다라고 인지가 됐을 무렵 이제 경찰이 발표를 했죠. 수사 결과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근데 이미 이제 물은 쏟아진 상황이고. 그렇죠. 네. 사실 그 테러를 일으킨
그 학생도 그 단어 때문에 그 단어 이렇게 하나에 거잖아요. 꽂힌 거죠. 예. 어떻게 북을 지상낙원 네. 그리고 탈북자들이 와서 울부짖고 난리친 것도 그 지상낙원이라는 예, 단어 예. 때문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테러한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 그 교인 전도사 분들이 그 얘기를 설교 때 그렇게 많이 했대요. 황선 신은미라는 사람이 종북 인사들이 지상낙원이라고 한다 북이. 이걸 보고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시작된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종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쌍놈의 새끼들이네요. 당연히 종편 기독교 교인 그 설교하시는 분들 보수 그리고 이렇게 테러까지 딱 3단계로 이렇게 딱 이루어진. 종편을 신은미 선생님 인터뷰는 저도 봤는데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거의 뭐 혼내는 혼내듯이. 것 같은 느낌? 정신이 있냐. 네. 그런 거의 얘기를. 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인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은 통일 콘서트를 전문을 구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재판부에 전문을 냈거든요. 예. 녹취를 다 해서 녹취를 그 검증을 받은 다음에 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제 황선에 대해 이 종북이라는 주홍글 씨 낙인을 찍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지금 뭐 구구절절 이 구속 영장의 내용이 어떠하다 저떠하다 이렇게 막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내용 주된 내용이 별게 없어요. 사실상 이 많은 종이를 낭비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이런 이유인데 도대체 낙인을 찍는 이유와 배경이 뭐냐.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당시 그 시점에 정권 탈피용이었잖아요. 안보 탈피용이었던 건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것만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어떻게 정신분열이 아닌가 싶어요. 네? 황선을 그렇게 가둬놓고 어쨌든 통일 인사고 그냥 뭐 우리의 송환은 통일을 부르는 그냥 평화로운 그런 행사였는데 황선은 구속해놓고 또 자기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이율 배반적 우리 그러면 행동들을 많이 황선이 자기보다 보는데 왠지 통일에 대해서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잡아넣나? 아니 근데 우선 뭐지? 아내가 딱 그렇게 되니까 우선 그런 게 너무 강해지더라고요. 사실 통일이라 그러면 옛날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뭐 문익환 목사님이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통일 사업이나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뭐 정주영 회장이 소떼 몰고 갈 때나 이런 거 보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통일 사업이 되고 이런 게 누구나 반가운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반갑고 흥분되고 뭐 동포끼리 만나면 눈물부터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건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근데 아내한테 이런 종북몰이나 마녀 사냥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통일이 마치 무슨 가장 강력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막 이런 이론 같은 영역으로 오히려 딱 매도돼 버리는. 되게 예. 어려운 주제가 됐죠. 예, 예. 그래서 우리 2000년에 6.15 공동선언 DJ 대통령이 딱 하셨을 때만 해도 통일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조차 통일 얘기하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행사 하나를 하는 게 되게 그렇죠.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통일 지금. 무슨 토크쇼가 걸릴 게 없는데 이제는 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아니 그때 정말 금강산 관광 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는 이제 평양 관광도 갔다 오고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면 북한의 자연이 맑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종북이 되고 대동강 맥주가 맛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황선은 구속이 됐지만 한 명이 구속이 됐지만 우리 5천만 국민들 전반이 통일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게 된 거죠. 전 이제 그게 노림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역시. 12월 달에 통준위 차원으로 대북 대화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러면서 1년의 연속에서 이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면 한마음 한뜻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두 되게 마음은 안 비슷했어. 돼.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생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마음으로
통일에 통일을 대해서 이런 한 거 마음을 싫어하세요. 얘기하면 네.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특히나 뭐냐면 이 북을 도와줘야 되거든. 자기 사업 계획서에 보면 특히 뭐 민생협력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복합 농촌단지 산림 심어주고 아 무슨 쌀도 좀 살려달라. 잘 나오게 만들어주고 우리 좀 살려줘라. 거기에 집도 좀 지어주는 이런 게 자기 사업 계획서야.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해야죠.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생각이 보면 유아적이야. 토크 콘서트에서 나오는 게 북이 일단은 좀 옛날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지금은 좀 달라진 모습이 실제 방북했던 신유미 선생님을 통해서 나왔던 거잖아. 그치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네 아버지처럼 음. 초가집이 있었던 농촌에다가 지붕이나 개량해주고 그렇지. 그러면 박수 쳐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닌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다 보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정말 남북이 합의한 6.15 14선언에 나온 경제협력 이걸 해야 되는 문제가 딱 나오는 거지. 이건 좀 하기 싫거든. 물론 이제 낮은 핫산에 자기가 주도권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실제 6.15 14의 전면적인 이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좀 껄끄럽거든. 그러면서 막 신뢰 얘기하고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예전에는 그런 거 가지고 그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 노무현 대통령 전부터 있던 거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남북 관계 약간 정부가 나서서 뭔가 풀려고 할 때 민간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나서는 걸 통제를 했죠. 그래서 그걸 창구 단일화라 그래가지고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네. 창구 단일화를 반대한다. 민간도 하고 못 싶다. 가고 그러셨죠. 어, 오히려 통일운동을 사실 적극적으로 민간인 하던 밑에서 안 받치면 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창구 단일화 민간 통제 정도가 아니라 민간 통일운동 세력은 완전 말살, 철저히 예,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통일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통일 사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까 얘기했던 뭐 탈피용으로 아내를 그랬다는데 정권 위기 그런 탈피용으로 남북 관계도 이제 이용하겠다. 솔직히 이게 통일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내 구속되면서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인데 올곧이 자기가 먹고 싶은. 네,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용하는 이용하는 거야. 거지. 올해 가장 하고 싶은 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그 가장 한 많은 사람들의 약간의 한을 풀어주는 정도 이러면서 이 8.15 때 휴전선에서 대규모 콘서트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통일 그러니까 되게 콘서트라고. 유아적이에요. 이런 레- 정도만 하고 싶은 레고놀이도 거지. 아니고 뭐 북한에다가 뭐 집 그러니까 몇 개 농촌에다 지어주면 뭐 근데 감사합니다고 통일하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도 없는 게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올해 안에 남북 한반도 종단 열차를 운행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종단 열차가 이제 서울, 평양, 신의주, 나진을 거쳐 가야 되는데 타고 가다 보면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남북 네.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사태질하고 싸움부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맥주도 한 잔, 캔맥주 한 잔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할 텐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그거조차 불가능한 거죠. 그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러면 찬양 고무가 되고 그럼 지금 완전 네. 시대에 역행했어요. 분위기가 이런 정말 아주 단단해요.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일반 국민들 정서. 네. 예. 저 같아도 당장 황선을 구속했던 그 사유로 저를 지금 구속한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웬만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유시는 획이라고 보는 거고 그냥 황선 언니님한테 얼마 전에 이제 면회를 갔을 때 얘기한 표현은 지금 이 시대는 재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 재물이 필요했고 거기에 내가 먼저 걸린 거고 또 어떤 재물이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실제 몰려 있는 상황이다. 근데 재물까지 필요하고 그런 강수까지 두면서도 뭔가 지켜내야 하는 그런 아주 불안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수와 막수를 날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재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쫄지 말고 지금 이 위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뭐 그래도 황선 스페셜이니까. 내가 바로 황선이다. 네. 요즘 그 문구가 많이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황선이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 오늘도 그 시사인 잡지에 보니까 그 기사 마지막에 그 기자분이 내가 바로 황선이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다. 이렇게 매짐을 하셨더라고요. 예. 진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황선 어떤 사람이냐? 선 언니가 구속되기 전에 제가 출산한 병원을 왔었어요. 네. 네, 형부랑 같이 네. 선의 남자와 함께. 근데 그때가 이제 종편에 가장 핫하게 나올 때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병원에 애 엄마들, 근데 우리 뭐 친척들도 애기를 보러 오고, 근데 딱 눈을 마주쳤는데 이 공포스러워하는 뭔가 어쩔 수 예, 없는 그러니까 애매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좀 분위기. TV에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죠? 뭐 이런 말을 건넬 법도 한데 다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을 범죄자를 섞으면- 보는 그런 눈빛, 아주 범죄자 중에서도 좀 무서운 범죄자를 보는, 그냥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일 뿐인데 그런 반응을 저 많이 보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황선 어떤 사람이야? 너 친하잖아. 어때? 진짜 빨갱이야? 어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황선 어떤 사람인가요? 뭐 남편분이 제일 잘 아실 거고 우리 영님도 이렇게 친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죠? 아, 황선님은 너무 뜨거운 사람이죠. 그리고 너무 이런 얘기가 그런데 너무 다정다감하신 것 같아요. 몸은 차가운 편인데. 정말? 네. 네. 아니 왜 그래요? 몸 차가울 수도 있지. 뭐 이상한 상상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몸 과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몸 차가울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네. 어쨌든 뜨거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막 신발이 잘 떨어져서 다녀요. 그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나한테 맞을 것 같다고 신발을 품고 다녔던 거야. 그러면서 아, 이거 신어보라고.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60년대. 그래. 근데 그리고 우리 결애가 가지고 있던 파우치가 있었어요. 그 파우치가 있었는데 결의 딸이죠. 네, 따님의 파우치가 있었는데 제 파우치가 깨져 있는 걸 본 거지. 제가 선물한 부님이 파우치. 선물한 네. 그 파우치가 갈갈이 이제 막 유리도 아작 나고 그래서 그 결애 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모 줘라. 네, 이모 줘라. 근데 아무래도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 가져가서 저를 줬어요, 선물을. 이모 갖다 주라고 했다 이러면서. 진짜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트위터를 좀 보면서 선님이 어떤 트위터 썼나 이런 거 보는데 선님이 막 진짜 그 이창근 씨 굴뚝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대화를 나눈 그런 트위터가 있었어요. 그분이 뭔가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탄압 받으시는데 이런 거 보냈는데 굴뚝에서 찬밥 드시는 그분들만 제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 그 다음에 진짜 CNM 앞에서 싸우시는 그분들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우시는 거예요? 아이 전혀 이런 거는 울 것도 못해요. 더 한 방 있습니다 저. 아, 그래? 저 어린이 캠프 갔다 왔어요. 결애랑 미니 데리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꼈고 하나는 저희가 그 세월호 때 연장전이라는 그 연극인들이 아니죠. 예술인들의 그 세월호 연장전이라는 예술 문화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304개의 책상을 위로 올려서 그걸 만들었죠. 탑을 만들었죠. 그 탑을 만들었는데 그 탑을 보고서 그날 바로 기다림의 책상이라는 시를 써서 보내줬어요. 명작이죠. 네. 그래서 그 시를 사실 진짜 시라는 거는 뜨겁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가 저는 그 황선 언니의 정말 정신세계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그래서 정말 간단한데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해보시죠. 준비하고 왔구나. 나 준비하고 왔어. 보통 아닌데요. 당연하지. 그러게. 준비 안 해왔어? 안목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바로 황선이다. 그래서 기다림의 책상이란 제목입니다.
책상에서 나는 때로 밥을 먹었다. 자주 책을 펼쳤으나 더 자주 상상에 빠졌다. 자주 침을 흘리며 깔깔 웃었으나 더 많이 엎드려 울었다. 때로 금을 긋고 욕을 쓰고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썼다 지웠다. 손바닥만한 책상은 내게 우주였다. 2014년 봄 바닷속으로 304개의 우주가 졌다. 검푸는 터널을 통과하고 푸른 지붕을 뚫고서야 부활할 우주. 광화문 광장 304개의 책상은 기다린다. 네, 이런 시를 그걸 정말 잘 보면서, 썼어요. 그 왜 제가 또 국어 선생님으로서 평가할 때 그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시인분들이 그 추모시를 헌정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 때도 많이 발표했는데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황선 언니의 시가 거의 탑이었다라고. 위험한데요. 네, 되게 유명한 시인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예. 근데 그분들보다 언니가 이제 문학적인 소양이나 어떤 시를 쓴 실력이 빼어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황선은 정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첫날부터 이 시를 쓰는 순간까지 항상 그 유족분들과 세월호 그런 곳과 항상 실천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좋은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아니면 물론 제 안목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 감히 근데 그렇게 저도 평가합니다. 그때 이제 강북위원회라고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그 후보로 나가셨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먼저 당일날이죠. 당일날 촛불 집회를 초를 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언론에서는 막 이런 울면서. 자극적인 이런 네. 얘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보가 말이 되냐. 이거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먼저 하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촛불을 들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정말 울면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도 세월호 뭐 지금 싸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촛불을 들었던 곳이 광북이에요. 광북이고 거기서 또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분도 황선님이셨다 이런 거죠. 진님은 어떠세요? 뭐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곁으로 꼭 빨리빨리 오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좀 우리가 매주 만나게 됐던 그런 시간 속에서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느끼는 부분이 있고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사심 없이는 살아도 눈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역사 방송이다 보니까 이 아픈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노의 역사들도 담고 이런 건데 이 아픈 사람들, 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 눈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은 특히나 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되게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탄압받거나 이런 사실 심지어 남편분이 끌려갔었을 때도 우시는 걸 못 봤거든요. 전 잘. 진짜요? 네. 울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 이명박이 나올 때 울지 않았어? 이명박이 뭐 잡혀가는 날 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외치고 가셨잖아요. 그거를 방송 와서 얘기하시면서 아우 멋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황선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황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약간 우리 세대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언니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을 주려고 가지고 다녔다 그런 것처럼 좀 우리 윗세대의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선언니는. 예,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과도하게 예의가 바르다거나 이런 부분 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 애들 교육에 있어서도
뭐 성적보다는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던가. 맞아요. 요즘 그래서 엄마들 안 그러잖아요. 어.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서 되게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선비 집안의 딸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유교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유교적인.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그런 강박이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과 다르게 아 수다스러운 아줌마도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런 생각은 안 들어? 아줌마 스타일은 아니죠. 아니야 아줌마도 맞아. 전형적인 아줌마로서의 이 가지고 몸매는 있는 아줌마예요. 확실히. 근데 소년 때부터 몸매는 좀 아줌마예요. 근데 이렇게 이 아줌마로서의 갖는 이런 고민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말 속에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단히 이제 우리 부님이 자주 방송에서 나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되게 이 종편이나 이런 수골의 언론사들이 되게 표독스럽게 찍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딱 다시 이 사람을 첫 만남 느끼면 되게 인상 이렇게 좋다. 인상 좋고 미인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첫 마디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황선 언니가 그런 미인은 거고. 아닌데 인상은 진짜 누가 봐도 딱 보면은 호인인 인상인데 종편에서 맨날 막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어떻게 진짜 그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잘 골라서 찍어. 정말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진기는 일단 좋아야 돼. 대박이야 진짜.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인드는 아줌마의 마인드가 있거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고정화된 시각과 관념으로 또 바라보는 이런 이미지와 다르게 또 다르게 이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 되게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딜 갔어요. 누가 이제 라디오 반민특위 진행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건데 이거 선물로 가져가시라고 뭐 저랑 황선 언니한테 주고 뒤풀이 자리에서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막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럼 전 제 거를 칼같이 챙겨요. 집에 가져갑니다. 네. 엄마한테 자랑다고 이거 누가 줬다면서 라디오 반민특위 사람이. 근데 선 언니는 그걸 집에 가져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거를 자기보다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준다던가 이런 식이고 저희가 언제나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언니가 힘들 때 언제나 힘들어요. 남편이 돈 안 벌기 때문에. 왜 남편이 벌어야 돼? 네. 아내가 벌어야지. 둘 다 안 버니까 둘 다 안 벌어서 힘든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 월급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언니한테 언니 요즘 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조금 이렇게 같이 나눠 쓰면은 난 언니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 거야. 언니의 옷을 사던가 언니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후배들이랑 사 먹던가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언니 그거 어쨌어? 그러면 가는 길에 시어머니 신발이 없으셔서 그거 사갔어. 어머니가 뭐 좋아하셔서 이거 사갔어요. 아니 왜 시어머니를 그걸 사줘? 언니 먹으라고 했더니 이런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눠요. 언니랑 저랑은.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알겠죠. 네.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네. 저는 그래요.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저랑 되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무력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의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내를? 이전의 아내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소장 명예훼손으로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결정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또 고소하고 쉽지는 않았는데 했죠. 하고 나중에 그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싸울 줄 아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멋있었고 지금 이제 구속까지 됐잖아요. 뭐랄까 이 통일 문제가 저희가 대학 시절부터 학생 운동을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난 통일 운동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뭐 해방되고 분단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뭐 민주화를 원하든 아니면 그 노동 처우 개선을 원하든 뭘 이 정부가 원하지 않는 해주지 않는 걸 원하는 건 모든 게 다 빨갱이로 되고 그게 더 진화돼서 지금은 종북으로 되고 마녀로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아 결국은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구나 해서 찾아간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뭐 얘기하셨잖아요. 뭐 꿀뚝의 노동자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찾아가지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아 통일이 좋아. 통일이 제일 어렵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통일 얘기를 안 해도 빨갱이가 되고 종북이 되는데 하물며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번에 임수경 의원 한테까지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다 기억나잖아요. 네. 농담 몇 마디 되게 하시다가 뻘소리하다 가시지 않았나요? 네. 막 아니, 되게 선배님한테 하여간 저 진짜로 오히려 왜 저렇게 뻘소리만 하고 여기 중요한 얘기를 안 도저히 하지? 뭐 걸릴 이런 게 네, 없는 그냥 건데. 뭐 그런 거 뭐. 네. 맞아. 내가 북에 북에 가서 뭐 어땠다 이런 말씀 한마디씩 근데 89년도에 하실 줄 알았는데. 방북 한번 그런 했다는 얘기도 안 걸로 했어요. 맞아, 지금 맞아. 25년째 그냥 뭐 인사하고 이런 진짜. 야 내가 너보다 빨리 갔다 왔어.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25년 동안 꼬리표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여간 아내가 딱 그 고소장 내고 구속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진짜 꽃 같았어요. 꽃. 통일의 꽃. 큰 꽃. 네. 큰 것. 통일의 꽃은 이렇게 피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피는 거구나. 그냥 모든 결애가 다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축혀 세워주고 해서 피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추운 곳에서 척박하고 어려운 이런 네. 현실 속에서 피어나야 가장 향기도 깊고 크죠. 아, 우리 그래야 남편이- 통일의 꽃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선언이가 이제 구속되는 날 우리 남편 눈물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전에 우리 윤긴 씨가 구속됐을 때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꺼이꺼이 부르고 우리 기진이.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이런 감성의 소유자인데 선언니 잡혀가고 나서는 안 울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진짜 저런 사람들이구나. 우리 윤기진 황선이 정말 박수 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돼. 저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가 돼야 돼. 통일 진짜 꼭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똑똑한 것 같아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깔때기 내시해가지고. 그런 네. 얘기 할 줄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정말. 지금 우리 아들이네. 45일이 됐어요. 생후. 근데 근데 황선을 찾아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라고. 네. 뭐야? 헛소리야. 진원 인간이야? 제가 동영상도 가져왔는데 이제 방송을 그 자리 정리를 아니야. 그 자리 아니야. 좀 있으면 담배 얘기도 하겠다 너. 동영상도 가져왔고 제가 PPL 간접 광고하려고 전자담배도 메고 나갔거든요. 제가 전자담배 가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피지 예. 마세요. 네. 간딱하면 좀 이렇게 우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초점책을 보더라고요. 그만해. 말도 하고 책도 야, 보니까 야. 그만해. 네. 대학만 보내면 되겠구나. 끝까지 한다. 끝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의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네. 하세요. 네. 그때까지는 통일 되겠죠, 뭐.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풀어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일의 꽃이 더 크게 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피는 데 있어서는 자양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양분 없이는 걸음이 없이는 물론 꿋꿋하게 잘 싸우면서 이겨내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런 용기를 북돋을 수 있고 더 크게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럼요. 있지 않을까요? 통일의 꽃은 한 송이로는 향기 없고 백송이로는 초라합니다. 야, 노래를 참 노래 잘했다. 있잖아요. 가사에 있는 7천만이 다 통일의 꽃이 될 때 예, 진정한 통일꽃이 피는 거죠. 그렇죠. 한 송이로는 향기 없고 백송이로는 초라해 7천만이 눈부시게 꽃을 피우는 예, 그런 날이 와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또 통일의 꽃 황선을
구명하는 것이 우리의 또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황선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국민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떠한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 안에서도 정말 친하고 안 친하고 뭐 통일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또 황선이 구속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회 각층에서. 예. 이렇게 크게 또 사랑받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황선 어떻게 구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왜냐하면 한 송이로는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7천만이 하나 되어서 구명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감옥에 있으셨던 분들이 두 분 다 감옥에 있어 보셨죠? 없더라도 어쨌든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뭘로 가셨어요? 무서워 감옥 갔다 왔어. 네. 제일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는 네. 따스한 일이 정과 손길 아니겠습니까? 네. 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그냥 기본은 구속되면 뭐 돈 쓸 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치소나 교도소나 가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전 아. 담배가 제일 피고 싶은데. 꿈도 꾸지 마시고요. 금연 시대. 그러니까 이 정말 편지를 한 장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도 신문을 하나 읽고 싶어도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 이게 구매를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심지어 라면도 사 먹을 수 있더라고요. 속옷까지도 이런 것도 다 사야 되는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황선님의 영치금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거고 그 따스한 손길에 돈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편지 이렇게 직접 써주는 편지도 있고 인터넷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방법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직접 면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그래서 면회는 뭐 저희에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제 면회 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건데 법무부 사이트가 있어요. 교정본부요. 네, 교정본부. 예. 교정본부라고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거기서 서울구치소에 다음에서 있는 치셔도 돼요. 예, 예. 뭐 다음으로 합시다. 다음으로.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은 들어가면 이제 수감 번호를 치고 서울구치소에 있는 황선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421번이에요. 241. 241번인데? 여기 왜 421번이라고 써 있죠? 241번. 네, 241번입니다, 여러분. 네, 241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전자우편 많이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루 종일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추우면 또 몸도 춥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준다는 그런 또 선언을 읽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밤 12시 전에 전자우편을 등록을 하면 아침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신문을 갖다 주면서 그거를 출력을 해서 딱 갖다 주고. 그렇구나. 저도 하나 써야겠네요. 241번 황선에게. 241번. 예. 또 정치범이라 독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게 없어. 그럼 그래서 대화체로 써줘야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안녕? 정말 잘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겠지만 이제 편지로 대화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이 정말 이 추운 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열받아. 이런 너무 거를 좀 춥대. 이렇게 어떡할까? 방바닥이 따뜻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해질 수 있는 이런 몸도 안 방법이라고 좋은데.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생각나는 게 네. 예전에 이제 선님이 처음에 북에 갔다 오셔서 바로 이제 대구교도소에 가실 대학 때, 때. 응, 그때 그랬대요. 그 보안조사대가 너 깜짝 놀랄걸? 너 소스라치게 놀랄걸?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한번 좆대봐라 이런 거죠. 근데 씩 웃으면서 근데 갔는데 정말 뼈가 시릴 정도로 너무 춥더래요. 그거에 너무 진짜 깜짝 놀라게 한겨울에 추웠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모포자락 하나 주고 그러면서 며칠을 이제 놔두고 지금은 두 개 가더라고요. 준대. 유마티스 관절염 그때 얻으셨다고 음. 하더라고. 이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병인데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있고 면회 가실 수 있고 또 탄원서, 탄원서 뭐 많이 쓰면 쓸수록 어쨌든 재판부 압박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송이로는 향기 없고 100송이로는 초라하기 때문에 7천만이 다 탄원서 써주시면 압박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지금 아까 영치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치금은 사실 뭐
황선 정도 급이 되면 주변 사람들로도 그냥 채워져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영지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저희는 끝까지 싸움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황선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편을 그 고소하고 끝까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보에서도. 근데 아무래도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좀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변호사 비용은 사실 또 이런 뜻을 가진 변호사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많이 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소송할 때 그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예. 처음 해보니까 작년에 그 이정희 대표 전 통합진보당 대표님이 그 종편에서 종북 이거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그 한 건인데 1,5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TV조선을 10건을 패널과 제작진 10건을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0건을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취합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200건인데 이 200건 한 건씩 이제 녹취를 해야 되잖아요. 녹취사가 전문 녹취사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건당 30분 이내면 40만 원이에요. 한 건당. 와. 그러면 녹취하는 데만 200건이면 8천만 원인가요? 1억 6천이죠. 아 그래요? 예. 1억 6천인데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워낙 고비용이니까 그리고 이게 민사 소송이 들어가면 또 건당 20만 원이 네.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8천만 원이에요. 아, 그래서 정말 죄송하네요. 예. 저희 집이 전세라. 예. 근데 고소를 될 수 없을 것 보니까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돈이 없으면. 액수를 줄여야 네.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변호사비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걸로 정말 종편 한번 문 닫게 만들어 보자. 이게 100건이 또 1,000만 원씩 다 만약 2천만 원씩 다 나오면 이건 얼마죠? 2억, 20억, 200억? 20억? 네, 어쨌든 하여간 네. 200억이네요. 계산이 약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지상낙원 발언했던 거는 경찰이 허위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 논쟁할 것도 없는. 실제로 그리고 종북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사용해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신은미 씨, 황선 씨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세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소는 거의 뭐 90% 이상인데 이제 소송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선 10건 한 걸 끝나면 그 비용으로 또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계속 모금은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해서 이게 뭐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종편이랑 보수 인터넷 언론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한 몇 건만 건만 맞아도 몇 건만 걸려도 문 닫아야 운영이 돼요. 어렵죠. 그래. 네. 그리고 패널들 있잖아요. 뭐 탈북자분들 몇 분이나 정말 막 악의적으로 하시는 패널들도 너무 다 심하더라고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황선을 잘 까나 대회하는 그리고 거더라고요. 악성 댓글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지금 더 취합 중이거든요. 이게 1,000건이 되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갈 거니까 끝까지 가서 최소한 패널들은 입을 닫게 만들고 인터넷 언론사는 문을 닫게 만들고 종편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도록 휘청거리게. 그럼요. 네.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할 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의 이제 황선 변호사비 비용을 모집하는 데서 단순히 소송 비용이죠. 황선에 대한 정확히. 명예를 살리고 이 소송을 잘하기 위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역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진다면 뭘 잘해야 잘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 잘못해서 정말 잘 나가다 삐끗해버리면 고스란히 그 덤탱이는 다 우리가 또 쓰게 되는 말을 그런 잘못하지 상황이라죠. 않아도 만들어서. 예, 그럼요. 그럼요. 왜곡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풍토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이런 목표 아래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이 성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자, 그래서 주권 방송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밑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안 보인다. 네, 지금 되나요? 네. 자, 이 밑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아, 불러주세요, 소송 그래도. 비용을 보내주시면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럼 되겠네요. 그런 게 종편이나 이런데 딱 우리가
문을 닫게 만들면 네. 전액 주권 방송에서 이 방송국을 이렇게 네. 네. 아, 뭐하러 그냥 조선일보 들어가면 되지. 아 그걸 사면 되겠네요. 그렇지. 어. 지금 바로 입금해 주세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네. 그리고 이제 1인 우리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는데 A4 용지에다 내가 황선이다 이거 써가지고 공유해주는 요즘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알아요? 또 이거 하다가 아 또 예쁘다 그래서 커플로 연결될 수도 있고. 네. 네, 이러니까 많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황선 석방을 위한 뭐 집회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재판일이나 이럴 때 좀 잡히고 이러지 않을까요? 29일 목요일 네, 내일 29일 오전에 목요일입니다. 네, 내일 오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내일 오전에 구명위원회를 국내도 꾸리고 해외에도 인사분들 참여해서 발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명위원회 꾸리면 그 구명위원을 대중적으로 받을 거예요. 대중적으로 받아서 이분들이 탄원서도 써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만든 탄원서에 서명도 해주시고 이런 탄원서를 많이 모으고 또 하나는 한 봄이 오면 봄쯤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재판이 잡히고 할 때쯤엔 문화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꼭 안에 석방만 이런 게 아니라 이 통일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화제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공연을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네. 그 아까 그걸로 노래도 만들고 춤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 송이로는 향기 없고 백송이로는 초라해. 네. 아, 이 노래 몰랐던 사람들은 믿겠네요. 제가 또 소울이 저도 하나 좋잖아요. 만들어요. 통일의 소울풀. 꽃을 피워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런 것도 좀 이런다? 만들어가지고. 좀 재미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웃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황선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네. 아 저는 진짜 지금 잡혀간 상황 자체도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서대문서에 잡혀 있을 때 윤기진 남편분이 말씀하신 거지만 진짜 그러면 불구속 조사해도 되잖아. 근데 왜 구속이야?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한테 개이면 이렇게 된다. 아니,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라 구속이 필요한 응. 거였죠. 한마음 한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돼. 네, 구속자가 없다는 게 말이 용납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국민을 이거는 무슨- 분열시킨 정부 콘서트를 했다는데 구속시켜야죠.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건 이런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누군가에는 그 자유가 정말 허용되지 않고 하물며 외국인까지도 허용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동시에 목격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도 대단히 안타까운 거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단 황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역사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황선 소식을 듣고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진짜 많이 도와주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황선을 아내를 이제 석방시키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거 이런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네. 더 많이 부탁드려요. 뭐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엄마 품이 가장 필요한 나이대의 아이들인 아이들. 건데 우리 저- 미니와 결애는 좀 어떻게? 미니와 결의를 지내고 제가 더 있는지.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그쵸? 최근에. 저 어제 봤는데 우리 그러세요? 왜 자꾸 방송 분량 뽑으려 그래요? 아 그건 아니고. 아니 애들 얘기만 하면 이게 신기할 정도로 애들이 처음에 유치장에서 면회할 때 당연히 울 줄 알았거든요. 이 아빠랑은 다르잖아요. 저 했을 땐 애들이 어리기도 했고 저는 원래 같이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울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엄마가 이제 저 사람이 아빠야 이걸 인지시키는 과정이었죠. 저랑 면회할 땐. 근데 이번엔 당연히 막
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엄마가 나오고 애들이 앞에 둘이 있고 저가 그 뒤에 서 있었는데 참더라고요. 참는 게 느껴져요. 울면 안 된다. 차분하게 해야 된다. 이게 첫째는 자꾸 딴 농담을 자꾸 하고 실없는. 둘째는 그때 유치장에는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 머리카락을 자꾸 집어넣더라고요. 처음엔 전 아니 왜 거기 먼지도 있고 하니까 왜 그래 하고 딱 말렸는데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 왜 황선이 이제 막 머리카락 막 만지면서 고맙다고 딱 엄마 그런 거 만져봐, 보면서 그래. 만지라는 거구나 그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대견합니다. 대견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 이게 또 애들한테 마냥 좋은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애들이 참는다는 게 또 어른들도 울 땐 울고 웃을 땐 웃고 이래야 되는데 화날 땐 화를 내고.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또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언제 한번 차분하게 제가 좀 차분하게 데이트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미니 결혼 생각하면서 좀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애들 얘기를 하면 지금 가슴 치면서 울고 싶은 사람이 황선 지인들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특히 그렇고 저도 애가 있어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난 진짜 미쳐 돌아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가 있으니까. 없을 때는 그런 감정을 잘 100% 알지 못했는데 근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이 방송을 모든 보는 사람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슬프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엄마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고 이 일로 하여금 아이들이 그런 걸 더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좌절보다 우리 엄마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엄마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거를 어른들이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좋은 마음을 가질 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태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보고 고소해하거나 이럴 필요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어린이 캠프 얼마 전에 갔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러더라고. 너네 엄마 TV 나오냐? 이러면서 우리 엄마 TV 나와. 통일 운동가라서 잘해가지고 TV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자랑하더라고 아이들이. 자랑 막 하더라고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그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작년에 애들을 데리고 아내가 매주 목요일 날 수유역 가서 서명을 같이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세월호 근데 관련해서. 사실 통일이다 그러면 애들은 그냥 둘째 같은 경우는 고향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가보고 싶고 자연스러운 감정 정도였는데 세월호를 거치면서 운동의 가장 기본은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이게 어떤 마음에서 엄마 아빠가 운동을 하는 거고 이 사회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00%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는 사회이고 이런 게 이해가 된 거. 세월호 하면서 애들이 되게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정말 큰일이긴 한데 엄마가 부재한 상황이 좀 뭔가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세월호 욕을 하면서 크게 좀 참으려고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았나. 세월호 하면서 애들이 할아버지들한테 혼나기도 혼났거든요. 수유역 있다가 막 욕도 먹고 그렇죠. 피켓 들고 있다가.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에서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애들한테는. 단순히 애들이 그냥 준비가 됐으니까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준비가 됐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작년 한 해가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기지 않았나. 요즘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선 씨를 구속한 것은 단지 통일운동가 한 명을 잡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이 황선을 더 지지하고 통일에 대해서 더 결심하게 되고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바로 황선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적 대응 소송비 마련을 위한 후원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477-402-01-182-510 윤기진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동수 010-9230-6334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